상가 소유자는 이제 아파트 입주권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투자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드디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979년식 어느새 40년이 훌쩍 넘어간 아파트이지만 아직도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상가 소유자와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자,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반대로 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어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었죠. 그래서 대립구도가 지속되어 와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지체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극적으로 상가협의회와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끝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는 이제 아파트 입주권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탄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PPT 그리고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마아파트 상가협의회와 추진위원회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문서는 추진위원회 카페에서 발췌해온 문서로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판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상가 소유자 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얼마의 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독립정산제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독립정산제란 상가협의회와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조합원 각각 수익이 나는 거와 그리고 비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각각 정산하도록 한다. 이게 독립정산제입니다. 이렇게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음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갑이라고 일단 칭하도록 하고, 음마상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협의회를 을이라고 칭하도록 한다. 그리고 음마상가 재건축 독립정산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총 15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5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갑 추진위원회 임원 선출, 이제 앞으로 7월 달이 되면 조합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가 열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조합이 되는 그런 총회인데 거기에 임원 선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갑의 임원 선출은 이사 1인을 상가협의회에게 할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상가조합원이 이 후보가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조합 대의원수 9명을 을에게 할당하고 상가조합원이 이 후보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 무조건 조합의 대의원과 이사를 상가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상가협의회는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가협의회는 조합이 아니죠. 그래서 조합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6조를 보면 재건축 상가의 계획안 수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재건축 상가는 대치역과 현재 바로 앞에 인접되어 있죠. 그래서 인접한 현재
음마 종합 상가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원래는 조합에서 구상한 건 상가를 좀 쪼개서 아파트의 한 17개 동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었는데 반대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음마 종합상가처럼 그대로 상가를 대치역과 인접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유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을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시하는 건축 형태, 건축 규모를 적용해서 건축 계획을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협의회가 건축 형태와 건축 규모, 건축 계획을 본인들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죠. 또 재건축 상가 계획안은 수립 및 변경은 을이 주관하도록 한다. 그래서 상가 협의회가 수립하고 변경하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조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을과 협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관리처분 계획안을 각각 따로따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을이 제출한 상가 관리처분 계획안을 포함한 관리처분 계획안을 같이 상정해서 의결해야 된다. 그리고 상가 건물 종전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을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에서 산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죠. 감정평가가 만약에 조합원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로 감정을 하게 되면 낮게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반대로 상가협의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주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이주비에 대한 원리금을 아파트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주비 금융 비용에 대해서도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이 각각 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10조 상가 조합원의 분양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조합 설립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체가 되어 왔었던 거죠. 자, 10조 1항을 보면 상가 조합원에게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1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부대 복리시설은 부대 복리시설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63조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가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은 10%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정관 비율입니다. 정관에서 정하는 이 비율, 이게 10%로 한다라고 했는데 10%면 0.1을 명시한 겁니다. 0.1.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거의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 2항에 따라 상가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해서 상호 정산 방법을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 확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산은 관리처분 계획 시 정산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뒤에 판소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12조 또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가기업 아파트 개발 이익금에 대한 조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 중에 아파트 일반 분양으로 발생하는 총 개발 이익금 중에 을이 상가 설비회가 기여하는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개발 이익금은 을에게 귀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용적률 산정 면적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된 면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상가의 건물은 굉장히 낮죠. 반대로 아파트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을 높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적률이 높아진다면 일반 분양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상가의 대지 면적을 포함해서 아파트를 짓길 원합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을 해서 그 일반 분양을 한 그 해당 금액은 을에게 또 기속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산 방법은 감보율을 적용한 종전의 대지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상가의 총 대지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감보율이 한 50%가 적용이 돼서 500평 정도를 조합에게 이제 기여를 한 겁니다. 아파트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종전의 대지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500평을 띄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 상가가 되었을 때 원래는 1000평이었는데 500평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500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보율이 적용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 기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종전의 대지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정산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조 갑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갑의 창립총회에서 의결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협약서 내용의 변경은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상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체결한 건 조합이 체결한 게 아니라 조합의 바로 전 단계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으로 넘어갈 경우 조합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에서 의결이 되면 조합이 그걸 의결된 내용을 수용하고 당연히 승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결로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변경을 하는 것도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갑의 조합 설립 인가 시 본 협약서상 갑의 지위는 조합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조합으로 승계가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조 협약서의 인증, 공증 및 무효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 협의의 을은 상가 조합원이 제출한 조합 설립 동의서 전부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자, 그동안 이렇게 조합 설립이 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합 설립이 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각 동마다 과반수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상가는 별도로 상가의 별동으로 과반수인 50% 이상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반대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겁니다. 정관 비율을 낮춰주지 않아서. 근데 이번에 정관 비율을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 0.1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 설립의 동의서를 전부 갑에게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명시한 겁니다. 자, 갑은 본 협약서를 조합 창립총회 때 총회 안건으로 산정하고 결의를 득해야 한다. 당연하죠. 앞전에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갑과 을은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 즉시 본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게 이 협약서가 승계가 되고,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이 조합에게 전부 다 승계되면서 수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놓는 게 당연히 좋겠죠. 해당 안건이 부결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협약서의 불이행 또는 이행 합의와 다른 관리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들이 제출한 조합 설립 동의서는 즉시 무효로 하고 동의서는 반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추진위원회가 그대로 이제 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전에 창립총회 때 임원들을 선출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요 기타 내용에 따라서 그 창립총회 의결로 효력이 똑같이 발생되고 승계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조합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승계가 되지만 나중에 또 이 조합장의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인해서 조합장이 다른 조합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내용이 또 그대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변경된 조합장이 이 내용에 대한 문서를 나는 승계하지 않고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총 15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협약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인 부대 복리시설은 원래 부대 복리시설로 공급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63조 2항에 따라 이 상가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음마아파트는 신축으로 상가를 다시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가 건립가액, 지금의 종전의 상가 건립가액이 신축 상가의 분양가를 뺀 금액이 신축 아파트의 최소 평형 분양가의 정관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마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분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음마아파트의 감정가를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평 기준에서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20억 정도 나온다. 20억. 자, 그러면 음마아파트 31평의 대지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 한 14.5평 정도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끔 15평 정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지 한 평당 감정가가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대지 평당 20억에 15평을 나누면 약 1억 3,33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음마아파트의 현재 대지 평당 감정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음마아파트가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텐데 음마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자, 지금 서울시가 제시한 거 원래 7,700만 원 평당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하락됐고 강남구청에서도 지금 계획된 게 약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당 7,100만 원. 요 정도 지금 나온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대로 아파트가 아니라 음마의 상가. 요거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감정가. 자, 음마 상가의 대지 면적을 약 5평 정도의 상가로 기준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평. 자, 음마 아파트의 이 상가의 감정가는 기존의 아파트의 감정가보다 보통은 한 두세 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가의 토지 면적을 아파트로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 용적률을 높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감정가가 당연히 아파트의 대지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1층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배 정도 나오거든요. 3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 5평에 평당 1억 3천을 적용하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약 감정가가 6억 5천 정도 나오죠. 6억 5천. 자, 6억 5천에 1층은 약 3배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20억 정도 되겠네요. 20억. 20억. 요게 1층의 상가의
감정가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하나 아니면 2층 이상, 3층 뭐 이런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죠. 자, 만약에 그럴 경우 지하 상가를 예시로 들어보면 1층에 거의 한 5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10억 정도 되겠네요. 10억. 지하인 경우 10억.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축된 상가 이거의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될까?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분양가 기준은 전용 10평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10평. 우리 대지 5평이면은 지분이 좀 작기 때문에 신축된 상가도 작은 상가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인근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 기준에서 지금 거기도 신축 상가가 있거든요. 자, 그 기준에 전용 10평 기준에 얼마냐면 약 7억 정도 합니다. 7억. 7억. 자, 그러면 상가의 권리가액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비례율은 지금 100%라고 그냥 기준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의 권리가액 얼마죠? 만약에 지하일 경우에 10억이죠. 10억. 그리고 신축된 상가의 분양권은 얼마가 될까요? 약 7억 정도 되네요. 7억. 그럼 차익이 약 3억 정도가 납니다. 3억. 자, 신축 아파트의 최소 평형 분양가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자, 몇 평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 그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파트의 최소 평형은 18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예정인 개포 1단지도 마찬가지 15평이 제일 작은 평형입니다. 그래서 18평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평형이 18평 기준이다. 그러면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7,100만 원이다 보니 7,100만 원에 18평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약 13억 정도가 되겠네요. 13억. 자, 반대로 평당 7,100만 원 기준에서 34평을 만약에 35평이라고 할게요. 요 35평을 분양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약 25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25억. 자, 그러면 18평 기준에서 일단 우선 먼저 보게 되면 이 분양가가 13억이죠. 그러면 기존엔 당연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죠.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정감 비율을 곱해서 적용해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감 비율 아까 몇 퍼센트였죠? 10%였습니다. 그러면 13억에 10%면 얼마죠? 1억 3천입니다. 따라서 1억 3천보다 3억이 더 크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자, 이 10%는 0.1을 얘기하는 거죠. 0.1. 정감 비율 0.1. 원래 상가 협의회에서 0.05로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0.15로 주장을 해와서 이렇게 계속 대립관계로 있다가 0.1로 기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1억 3천이다. 자, 따라서 충분히 아파트 입주권을 받죠. 그렇다면 신축 상가도 분양받고 아파트 입주권도 분양받게 되는 겁니다. 1+1인 거죠. 자, 만약에 아니야, 나는 35평 신청할래. 그럼 얼마죠? 35평은 25억이죠. 이거 0.1로 하면 10%면 얼마죠? 2억 5천이다. 그러면 8호 타입 아파트 요거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2억 5천.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음마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분들의 자산이 계속적으로 증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반대로 또 조합 입장에서도 그동안 계속 추진되지 못했던 조합 설립도
빠르게 동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개념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여급들 아파트, 뭐 원밸리나 메이플자이, 뭐 신반포 2차, 또 뭐 음마 아파트, 뭐 개포, 우성 4차, 우성 4차는 0.07로 됐습니다. 0.07.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감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사업성도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죠. 뭐 일기 신도시, 뭐 특별법 같은 그런 지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 사업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정감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대여급들 아파트에서는 정감 비율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타 재건축 아파트로 전부 다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소가 또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원도 재건축 아파트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값이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으로서 지금 상계주공도 마찬가지 재건축 아파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의 투자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